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게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사학자 스티븐 코트킨의 말인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건 그 이후에 평화를 얻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전쟁이 끝난 세상은요, 사실 거대한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전국인 연합국조차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맞아요. 계획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즉흥 연주에 가까웠어요. 모든 강대국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유독 소련만큼은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뭐였냐고요? 바로 부자유를 향한 방향이었죠. 자, 이제 무대를 유럽에서 아시아로 한번 옮겨볼까요? 전쟁 후 아시아의 운명은 4개의 거대하고 아주 복잡한 분할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사건은 놀랍게도 전부 서로 얽혀 있었어요. 바로 이 4곳입니다. 한반도의 38도선, 일본과 소련 사이의 쿠릴 열도, 베트남의 분단선, 그리고 중국과 대만, 홍콩 문제. 이 4개의 분할이 이후 수십 년간 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뒤흔들게 되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 베트남 사례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한번 보세요. 북쪽에선 공산주의의 적이었던 중국 국민당이 공산주의자 호치민을 돕고 있고요. 남쪽에선 전쟁에서 진 일본군이 영국군을 도와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다시 세우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적과 동지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던 거죠.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이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홍콩을 다시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이기적인 행동이 수십 년 뒤에 공산주의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금융 허브를 보존해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참, 역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코트킨 교수의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냉전이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대단한 업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강대국들 앞에 놓인 끔찍한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강대국 경쟁에는 4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열전, 즉 3차 세계대전이죠. 둘째, 일단 숙이고 보자는 유화정책, 하지만 이건 더 큰 전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우리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피그말리온 전략, 이건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네, 바로 4번째 선택지, 냉전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하면 가장 합리적인 길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복잡하고 역설적인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바로 우리 한국의 사례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미스터리가 하나 나옵니다. 1945년 8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도 전에 소련군은 이미 북한에 진주해 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슬슬 흥미진진해지죠. 놀랍게도 그 해답은 한반도 안에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그 이유가 숨어 있었죠. 정답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반쪽이라도 지켜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일본 점령 계획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미국이 스탈린한테 일본 본토는 절대 안 돼 하고 딱 잘라 말했어요. 대신에 아쉬우니까 여기 쿠릴 열도는 당신이 가져가시오.
하고 일종의 보상 카드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 땅까지 떼어줬잖아요. 그러니 한반도의 38도선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라고 버틸 강력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일본이 영토를 잃은 대가로 의도치 않게 남한이 구원받은 역설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는 냉전.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잔인했던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소련, 이 두 거인이 직접 부딪히는 건 피했어요. 그 대신에 그 끔찍한 폭력을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에게 떠넘겨버린 거죠. 바로 대리전이라는 형태로요. 바로 이 나라들이 그 대가를 치른 곳들입니다.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공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평화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참으로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냉전이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는 것,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 평화를 위한 대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러야만 했을까요?